유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타민C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물건은 바로 스노파의 Vmate 짐벌 카메라입니다. 아실 분들은 아실 테지만 제가 이 카메라를 지금 와서 리뷰하는 것은 확실히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얘를 와디즈 펀딩으로 얻어낸 친구인데 작년 5월 프로젝트가 올라오고 6월에 결제, 그리고 7월 초에 제품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7월에 받고 지금 와서 리뷰를 하는 것이니 거의 8개월, 9개월 정도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얘를 구매한 이유는 바깥으로 나가서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세컨드 캠을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까 해서 구매를 한 점도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와서 얘를 리뷰하기에는 제가 얘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아서 리뷰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 8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쓸 만큼 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다소 부족할 수 있지만 리뷰를 남겨보고자 합니다. 먼저 크기를 얘기 드리자면은 가로 37.6mm, 세로 32.3mm, 그리고 높이는 122mm 정도 되고요. 무게는 약 120g 정도 되고, 여기는 이 케이스까지 포함하면 165g 정도 되는 작고 가벼운 편에 속하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이미지 센서는 2.3분의 1인치 CMOS 센서가 들어갔고 12메가픽셀이 들어갔습니다. 화각은 81도 f2.0의 렌즈가 탑재되어 있고요. ISO 값은 100에서 3200까지, 좌우 각도는 마이너스 270도에서 90도까지 꺾을 수 있고, 틸트는 마이너스 98도에서 그리고 50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대 회전 속도는 120도 per second로 사용감으로 봤을 때는 타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살짝 느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최대 이미지 사이즈는 4000x3000 픽셀 해상도를 지원을 하고, 영상 해상도는 최대 4K 60프레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FHD 240프레임까지 지원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사진 모드는 싱글샷, 그 다음에 파노라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촬영 모드는 일반 촬영, 슬로우 모션, 타임랩스, 모션 랩스, 하이퍼 랩스까지 촬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슬로우 모션은 FHD로만 촬영이 가능하고 2배, 4배, 8배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비트레이트는 H264 기준으로 100mbps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H265 코덱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1700mAh 정도 들어가 있고, 마이크로 SD 카드를 지원하며 최대 256GB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충전은 10W 충전 시 100분, 사용시간은 FHD 30프레임에 와이파이 오프를 하고 210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4K 30프레임에 와이파이 오프 해서 최대 150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4K 30프레임에 와이파이 온을 하면은 100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얘기했던 스펙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교는 스펙상의 비교, 그리고 실질적인 비교, 이 두 가지를 같이 진행을 할 건데요. 먼저 생김새도 그렇고, 사실상 일반적인 이런 종류의 짐벌 카메라는 크게 가장 대두되는 비교군은 바로 DJI의 오즈모 포켓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DJI의 오즈모 포켓은 2세대까지 나왔고요. 스펙만 살짝 비교를 하면은 사실상 Vmate의 스펙은 오즈모 포켓 1과 비슷한 사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 센서 크기나 렌즈, ISO, 최대 이미지 크기나 영상 해상도만 봐도 대충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신 사용 시간은 배터리가 더 많이 들어간 Vmate인 만큼 70분이 더 길고, 그 다음에 동시에 충전 시간도 27분 더 길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은 잠시 화면을 멈춰서 제가 정리한 스펙표를 확인을 해주시고요. 실제 촬영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얘기 드리자면은, 제가 짐벌 기능이 있는 카메라가 사실상 이제 얘 빼고는 없기 때문에 노트 10 플러스에 들어가 있는 스테디 모드 기능까지 같이 비교를 하면서 주간은 어떻고 야간은 어떤지 살짝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스테디 모드를 킨 노트 10 플러스와 주간 영상 비교인데요. 주간은 의외로 둘 다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짐벌 기능을 사용하는 Vmate가 좀 더 자연스러운 영상을 보여주지만은 색감은 노트 10 플러스가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디 모드를 킨 상태의 노트 10 플러스와 야간 영상을 비교를 할 경우에는 야간 모드는 둘 다 별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이즈가 너무 자글자글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상 자료로 쓰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웬만하면 낮이나 밝은 곳에서 촬영하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보입니다. 스테디 모드를 끈 상태의 노트 10 플러스와 영상을 비교를 하면은 노트 10 플러스는 오히려 스테디 모드를 끄는 편이 더 좋은 결과물을 내주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색감이 더 좋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노트 10 플러스 쪽이 훨씬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간 영상도 같이 비교를 했는데 이거는 그냥 둘 다 그냥 쓰지 않는 게. 자, 다음은 흔들림 비교를 할 건데요. 주간 영상을 비교를 하자면은 당연히 짐벌 기능이 들어가 있는 Vmate의 영상이 퀄리티가 훨씬 더 좋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Vmate의 부드러운 영상 촬영이 꽤 좋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노트 10 플러스도 그리 못 쓸 정도의 영상 퀄리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Vmate에게 점수를 주지만 노트 10 플러스도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들림 비교를 이제 야간에서 비교를 해보자면은, 야간에선 Vmate의 짐벌 능력이 더욱 빛을 발하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Vmate는 낮이나 밤이나 매우 부드럽고 안정적인
안정적인 촬영이 되는 반면 스테디 모드를 켜고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는 그나마 주변에서는 안정적이었던 것에 비해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 비교를 할 건데요. 여기서는 제 카메라인 A5000, 여기 지금 이 서브 카메라로 지금 여기 촬영하고 있는 이 친구 A5000을 포함해서 같이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오케이, 끝. 지금 새가 지금 핸드폰이랑 A5000은 손도가 없는 거고요. 마이크 품질은 A5000, 노트 10 플러스, Vmate 순으로 수음이 크게 잡혔고 A5000의 기본 마이크 수음이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교를 보면서 대충 Vmate의 카메라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액티브한 환경에서나 여행, 브이로그와 같은 간단하게 찍으면서도 일반 폰카보다 살짝 좋은 영상 퀄리티를 촬영하기에는 제법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마이크는 빼고 말이죠. 하지만 색감과 밝기가 낮고 어두운 환경에서 라이트 없이 촬영을 한다면 분명 좋은 퀄리티를 뽑아주기에는 아쉬운 느낌이 들 것입니다. 게다가 메인으로 사용하기에는 화질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비교해봤자 폰카와 비교할 정도인데요.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촬영하는 반면에 Vmate는 소프트웨어를 통한 한계 극복은 없이 그냥 그대로 날 것을 담아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의 아쉬움이 좀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이제 이 제품에 대한 제 생각과 리뷰를 남기자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제품에 대해 아쉬움을 많이 느끼긴 했습니다. 잔 오류도 많았고 짐벌 카메라이긴 하지만 수평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카메라를 껐다 키면은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큰 문제를 삼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잔 오류가 종종 발생하고 빠르게 촬영을 해야 하는 경우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편하다라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2020년에 이 친구를 펀드로 구매했는데 스펙은 2018년에 나온 오즈모 포켓 1과 스펙이 유사하고 그 다음에 현재 2021년에서의 가격적인 메리트는 그렇게 많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제가 펀딩을 했을 당시에는 오즈모 포켓 1이 비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Vmate를 펀딩할 매력이 있었고, 그리고 오즈모 포켓 1은 직접 사용해보지 않아서 잘 알지 못하지만 실사용을 하면은 이 부분에서의 평가는 좀 살짝 다를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게, 크기, 짐벌 기능은 매우 좋았고 본연의 기능을 잘 살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좋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물도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내주어서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연의 기능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뭐 본인의 기능 자체는 그렇게 고품질의 영상을 만들 것이 아니라면은 이 카메라로도 충분히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짧게 편집한 브이로그 영상입니다. 제가 비록 브이로그 영상을 자주 만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Vmate로 찍었음에도 나름 나쁘지 않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전용 어플을 지원을 합니다. 안드로이드, iOS 이거 가릴 것 없이 Vmate를 검색을 하시면은 둘 다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제품을 키면은 검색이 되고 자동으로 와이파이를 연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Vmate를 촬영하는 화면을 스마트폰 화면에서 촬영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Vmate는 스마트폰 없이 제품만으로도 충분히 촬영이 가능한 제품이지만 스마트폰을 통해서 원격 및 더 넓은 화면에서 촬영이 가능하니까요. 그 부분은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기능은 바로 추적 기능인데요. 제가 추적을 원하는 제품을 드래그를 해서 정해놓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그 대상을 추적을 해서 자동으로 따라가는 기능인데 1인 촬영을 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이런 기능을 가진 카메라가 이 카메라밖에 없다 보니까 촬영할 때는 이만큼 편한 기능을 가진 카메라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적 기능은 그만큼 똑똑한 것은 아니지만 말이죠. 참고로 제가 실사용을 하면서 문의드렸던 내용 스크린샷과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Vmate는 C타입 포트가 있긴 하지만 데이터 인식이 안 되어서 컴퓨터에 사진 파일을 그대로 옮길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넣는 줄 알았는데 근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죠. C타입이 있는데 그걸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거 봐봐요. 충전 파일 전송을 위해 타입C 포트를 제공하며 USB 3.1 Gen 1 포트 기능을 72MB/s의 고속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연결을 해보면은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안 되지? 이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진짜 안 되는 이유를 찾고 싶어가지고 이걸 여쭤봤어요. 보면은 혹시 Vmate는 C타입 포트로 연결해도 컴퓨터 인식이 안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물어봤었는데 C타입 포트로 연결해서는 안 되고요. SD 카드를 이용해서 PC를 연결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답장을 준 거예요. 어이가 없네. 근데 저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착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 카메라를 켜서 보면은 여기 밑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오른쪽으로 살짝 넘기면은 USB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돼 있는 게 충전 모드로 돼 있는데 충전 뭐 아니면은 웹캠으로 해서 쓸 수가 있는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USB 연결로 해서 쓸 수 있는 모드가 따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USB 모드로 해서 연결을 해보니까 연결이 되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셀즈 하시는 분도 이거에 대한 기능을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답변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먹지.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Vmate 자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펀딩을 주관한 사람들도 물건을 알고 펀딩을 하는 건가 진짜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진짜. 이거는 기계에 대한 리뷰에는 안 맞는 취지지만 제발 펀딩 하시는 분들 제대로 좀 알고 답변을 하세요 진짜. 이거를 투자한 사람이 직접 알아야 되겠으니까. 어쨌든 간에 첫 번째는 이렇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발열 부분에 대해서도 문의를 했어요. 이 제품을 받자마자 커뮤니티에서 발열이 되게 심하다고 이슈가 됐거든요. 그래서 4K 촬영을 하면은 12분 정도 지나서 많이 뜨거워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일단 제품이 33도까지 발열이 올라가고 이 부분은 1080p 기준이라고 합니다. 4K로 촬영을 하면은 최고 4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발열이 너무 나와서 5분 정도까지만 촬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4K는 거의 장식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4K 촬영을 하더라도 발열 때문에 5분, 10분 이렇게 일정 단위로 영상이 끊겨서 촬영이 되기 때문에 제가 1시간 영상을 촬영을 해도 파일이 쪼개져서 저장이 되는 그런 불편한 점도 있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Vmate 액세서리 구매 관련해서도 여쭤봤습니다. 분명 ND 필터, 삼각대, 거치 가능한 브라켓도 판매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브라켓은 현재 판매 중인 것을 확인을 했고 저도 이미 구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ND 필터는 여전히 판매 중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액세서리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케이스를 착용한 채로 브라켓을 쓰려고 하면은 호환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켓 가격 자체가 10,000원이라는 것도 좀 비싸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 제품은 현재 판매 중이지만 다나와에서는 해외 구매로만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정품 구매는 네이버에서 펀샵이라고 하는 곳을 치면은 Vmate를 정품으로 다루고 있는 매장이 나오게 됩니다. 가격은 다나와 해외 구매 기준으로 해서 239,000원이고 정식 수입 중인 펀샵을 통해서 구매를 한다면 299,000원인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즈모 포켓 1, 2와 비교를 하자면은 오즈모 포켓 1이 26만원에서 27만원, 오즈모 포켓 2가 45만원대인 것을 보면은 펀딩 당시에는 오즈모 포켓 1에 비해서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제품 출시 후에 비교를 해보자면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문제가 하나 생긴 게 영상 만들고 있던 도중에 가격이 내려갔더라고요. 196,000원 정도던데 정말 왜 사람 귀찮게 만드는지 정말 해외 구매를 하신다면 그 가격대인데 추천하냐고 묻는다면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는 비추라고 봅니다. 물론 노려볼 만한 가격대이긴 한데 AS 문제도 있고 무조건적으로 추천하긴 힘들어 보여요. 다만 가격은 19만원으로 내려왔고 다시 Vmate 쪽이 가격 경쟁력이 생겼기 때문에 방금 만들었던 30초 브이로그 영상 퀄리티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무조건적인 추천은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펀딩으로 이 제품을 구하고 여태까지 잘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시국이라 어디 나가서 촬영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자주 활용을 못 해먹었지만은 그래도 제품 본연의 기능은 무난히 잘 수행해 주어서 그냥 저냥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 제품을 구매하는 것에 추천하냐라고 하면은 전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도 이 제품에 대한 리뷰를 보시다시피 제가 언급한 다양한 문제점이 보여집니다. 뭐 발열 이슈도 그렇고 잔오류, 액세서리 간의 호환성도 떨어지고 결과물도 스마트폰으로 찍은 것과 거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를 하나 살 바에야 그냥 스마트폰
스마트폰 짐벌을 하나 달아가지고 사용하시는 편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제품의 좋은 점은 그럼 무엇일까? 장점이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가볍고 작고 사용하기 쉽고 자동 추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쓸만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디즈는 신기한 물건이 많고 특별한 아이디어를 탑재한 제품들을 싸게 얻을 수 있지만은 그만큼 자신이 감수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점을 이번 펀딩을 통해서 몸소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결국 저희는 물건을 구매한 게 아니라 물건을 투자한 거니까요. 아쉬워도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